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내년에 은퇴자 8명 가운데 1명꼴은 다시 일자리로 복귀할 계획이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돈을 벌려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내년 새해 재정 관련 결심에 관한 새로운 조사 결과도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인들의 3분의 1 이상은 새해에 재정 관련 결심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미 은퇴를 했지만은 내년에 다시 일하러 나갈 계획인 은퇴자들이 8명 가운데 1명꼴에 달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이건 레저메 빌더가 고령층 미국인들의 현재와 미래 고용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벌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 지난달 62살에서 85살 사이 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하는데요. 네. 조사 결과 전체 12% 미은퇴자들이 내년에 다시 일을 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 가운데 3%는 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고 나머지 8%는 어느 정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8명 가운데 1명꼴이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은퇴를 했다가 다시 일을 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가장 큰 이유는 네. 재정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플레이션과 늘어나는 생활비 때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61%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복귀하려 한다고 꼽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은퇴를 위한 자금을 충분히 모아두지 못했다는 응답, 그리고 빚을 갚는 데 돕기 위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3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더 벌려는 이유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역시 같은 비율인 34%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일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다시 일하러 나간다는데 열정도 엄청납니다. 대다수인 78%가요. 다시 일하는 걸 생각하는 게 매우 열정적이라고 했고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열정적이라는 응답 각각 23% 또 55%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퇴를 했다가 다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런 데서 어떤 그 활력을 느낀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조사를 실시한 레저메 빌더의 스테이스 할러 어드바이저는 대부분 시니어들이 일자리로 복귀하는 원동력은 확실히 재정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것만이 많은 사람들이 꼽는 이유는 아니라는 점 강조했습니다. 네. 은퇴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그런 동지애 같은 걸 좀 그리워하는 경우를 자주 만나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골프만 치는 삶은 아직이다 이렇게 여기고 여전히 직접 다른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는 설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새로운 걸 또 그동안 늘 탐구해오고 싶었던 걸 해보는데 열정을 많이 느낀다는 그런 설명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은퇴자들이 다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혹시 우려되는 부분 같은 건 없습니까? 아무래도 나이에 대한 편견을 은퇴자들이 네. 많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복귀할 수도 있는 3분의 2가량이 나이에 대한 편견이 취업에 그러니까 다시 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까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네, 영화 인턴인가요? 네. 그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네. 아니 그렇다 그러면은 은퇴자들은 예전에 자신들이 했던 일을 다시 하고 싶어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전혀 새로운 분야에서 지금 일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까? 대다수가 아예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 합니다. 전체 59%나 그처럼 응답했습니다. 이전에 일했던 곳으로 되돌아가려 한다는 응답은 14%에 그쳤고요. 또 나머지 27%는 예전에 일했던 분야는 같지만 똑같은 일자리 회사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다른 고용주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주를 확 바꿔버리는 거네. 네. 요즘은 은퇴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은퇴할 때가 됐는데도 은퇴하지 않는 그런 시니어들도 상당히 많을 듯 합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76%는 현재 은퇴를 했다고 밝혔지만 예. 17%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고
네. 나머지 7%는 파타임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풀타임이나 파타임으로 일하는 시니어들 가운데 25%는 한때 은퇴를 했었지만 다시 지금 복귀한 상태라고 밝혔고요. 네. 그리고 75%는 일을 중단한 적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은퇴를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네. 일하는 게 즐겁기 때문이다. 이런 어. 이유가 절반 이상 51%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일하고 있는 시니어들 가운데 단 8%만 내년에 은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은퇴하신 어르신들 보잖아요. 은퇴를 하면 순식간에 금노화가 빨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퇴하지 말라고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십시오라고 권고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네. 근데 은퇴했다가 새로운 잡을 찾으려고 할 때 그렇게 잡이 많이 어베일러블 할까요? 전 그것도 또 지금 한 가지 좀 의심이 돼요. 그렇겠죠. 네. 네. 누가 그렇게 나이 먹은 사람한테 새로운 잡을 주려고 그러겠어요? 예전에 있던 직장 같으면은 아 저분이 애들은 이 정도 일을 했던 분이니까 그래 모셔서 다시 한번 해보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새로운 데에서 70, 80된 노인이 가서 일을 하겠다 그럴 때 과연 뭐 오케이 잘 하실 겁니다. 제가 안심 놓고 맡기겠습니다. 그럴 고용주가 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영화 인턴이 남았지 말입니다. 인턴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월렛 허브가 오늘 아침에 새해 결심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재정 관련 내용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자, 이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새해 재정 관련 결심을 할까요? 네, 미국인 절반가량이 새해 재정 결심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명 가운데 1명꼴이 새해 재정 계획을 세운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네. 이건 올해와 비교를 해보면 더 많은 미국인들이 재정 결심을 하는 건데요. 올해보다 36%나 더 많은 미국인들이 예. 새해에는 재정과 관련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결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월렛 허브는 전했습니다. 그 새해에는 재정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보통 네. 4명 가운데 3명꼴은 새해 올해보다 적게 적게. 지출할 계획, 그러니까 좀 네. 덜 쓴다. 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예. 4명 가운데 1명꼴은 보다 많이 저축하겠다. 더 세이빙을 많이 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적게 쓰고 저축은 더 많이 하겠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빚을 갚겠다는 결심도 5명 가운데 1명꼴 있었고요. 예. 크레딧 점수를 높이겠다는 결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 아닙니까? 항상 이게 지켜나가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맞아요. 그 어떤 결심보다 지키기 어려운 게 바로 이 재정 그럼요. 관련 결심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있었는데요. 네. 4명 가운데 1명꼴 그렇게 대답했고요. 지키기 어려운 게 그렇고 이와 별개로 가능성에 있어서는 좀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결심 중에 지켜질 가능성이 가장 적을 거다 이렇게 본 게 건강 관련이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운동이나 다이어트 같은 것이죠. 네, 네, 그렇죠. 40%가 이게 가장 지켜질 가능성이 적다라고 밝혔고요. 네. 이어서 습관, 또 그 다음이 재정 그리고 교육 관련 결심이었습니다. 가장 그래도 지켜질 가능성이 큰 걸로 본 건 인간관계였습니다. 네. 습관이라는 건 뭐예요? 보통 지각하거나 아니면 뭐 손톱 물어뜯고 이런 습관을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습관은 없애는 그런 약속에 것입니다. 꼭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내년에 가장 크게 경제적인 관심사는 어디에 두고 있나요?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가장 네. 많이 관심을 뒀습니다. 전체 56%나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고요. 네. 그다음은 리세션, 경기 침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가 리세션을 꼽았습니다. 이 밖에 주식시장 하락, 또 실직, 부동산 침체 이런 것들도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이 밖에서 이번 조사에서 새해 결심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다른 내용들이 좀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가장 많이 결심을 하는 건 뭘까 살펴봤더니 아무래도 건강 관련 결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재정이었고요. 인간관계, 교육, 습관이었습니다. 근데 아예 결심이란 건 안 한다라는 응답도 17% 있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새해 결심을 얼마나 지켜나갈 것인지 예상을 물어봤는데요. 그랬더니 내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내년 끝까지 지킬 것이다 라는 응답이
51%로 가장 네.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대 6개월, 3개월, 전혀 못 지킨다, 최대 9개월, 한 달도 채 못 간다 이런 순이었는데요. 전혀 못 지킬 것이다라는 응답도 10%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행위를 1년 동안 포기하는데 얼마를 원하는지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조사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연 같은 것이죠. 금연을 얼마를 주면 할 수 있겠느냐. 네. 그걸 돈을 돈으로 줄 한- 테니까 돈으로. 네가 다 금연을 네가 얼마를 금연하는데 내가 받아야 얼마를 주면은 네, 너 포기할 금연하게 수 있지 있냐. 그 얘기예요. 맞습니다. 어. 그 뭐 금연뿐만이 아니라 이건 이제 나쁜 행위라고 전체적으로 아울렀는데 그 평균이 무려 17만 6,550불로 나왔습니다. 17만 달러를 주면 담배 끊겠다고요? 네, 이 정도 보상이 좀 돼야 적어요. 적어요. 그러면 저는 일주일 담배 피고 17만 달러 받고 다시 끊을게요. 왜 연예인들이 다이어트를 아주 잘했거나 아니면은 몸을 좀 키웠거나 그랬을 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면은 통장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생각이 나네요. 네. 네. 그 저 누굽니까? 저 미국의 그 저 오프라 윈프리 네. 살이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40kg 솔직히 뺐습니다. 얘기했더군요. 네, 네, 네. 오전픽 맞고 지금 네. 저 살이 빠졌다고. 살이 빠진 거는 네.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했는데 예전 같으면은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면 한 달 사이에 8파운드, 뭐 10파운드 이렇게 느는데 금방 네. 그분은 금방 찌더라고 네, 다시. 근데 그게 몇 파운드 정도, 1, 2파운드 정도만 쪘나 봐요. 네. 그래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약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주가가 크게 오젠픽이겠죠. 뭐 그게 올랐어요. 가장 많이 하니까. 네. 네. 근데 그 너무 비싸가지고 그거 뭐 참 그거 받을 사람들도 막 못 맞고 좀 그런 것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생각이 네.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